안녕, 시연쌤이에요. 자, 중3 2학기 첫 단원인 삼각비를 이 영상 하나로 완전히 부셔봅시다. 자, 먼저 삼각비를 하기 전에 닮음부터 할 건데, 닮음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지, 알고 있는 친구들은 바로 타임라인을 통해서 밑에 있는 삼각비로 바로 넘어가면 되고, 자, 삼각비 나와 함께라면 전혀 어렵지 않아. 쌤만의 방식으로 설명해 볼 테니까,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자. 삼각형의 닮은 조건은 총 3가지가 있어. 자, SSS, SAS, AA가 있는데 들어는 봤을 거야. 이거 하기 전에 먼저 닮음이 뭔지부터 같이 보자. 자, 닮음이란 거는 어떤 한 삼각형을 일정한 비율로 이렇게 확대하거나 이렇게 거꾸로 축소했을 때, 그러면 확대하거나 축소할 때마다 그때마다 새로운 도형이 생기겠지. 이렇게 확대해 볼게. 요 두 삼각형을 서로 닮음이라 하고 수학적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다. 이런 말이야. 자, 그러면 똑같은 비율로 확장 또는 축소한 거기 뿐이기 때문에 두 삼각형이 서로 닮으면 당연히 여기 있는 세 개 각있지, 세 내각의 크기가 모두 똑같을 수밖에 없어. 중요한 것은 닮으면 내각이, 세 내각이 서로 다 같고, 그 다음에 대응변이라는 말이 있는데 대응변은 말 그대로 대응하는 변이야. 자, 이 길이의 대응변은 여기가 되고, 이 길이 대응변은 여기가 되고, 이 길이 대응변은 여기가 되는 건데, 여기가 되는 건데, 이때 만약에 이 삼각형 그 세 길이를 2, 3, 4로 하고 얘를 2배 확장한 도형을 오른쪽 도형이라 해보자. 그러면은 각 변의 길이도 2배 확장되겠지. 그럼 여기가 6, 여기 2의 대응변이 4로 바뀌고 4의 대응변이 8로 바뀔 거야. 되지? 자, 그러면 닮은비라는 게 있어. 닮은비가 뭐냐면 이 도형을 몇 배 확장 또는 축소했는지 그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 이 닮은비 몇 대 몇일까? 당연히 1대 2가 되겠지. 왜? 2배 확장한 거니까. 확실히 중요한 것은 닮은비를 꼭 구할 줄 알아야 되는데, 닮은비 구할 때는 그냥 이렇게 요 세 변 있잖아. 세 변. 대응변도 마찬가지로 세 변 있는데 한 쌍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만 알면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로 가고 싶다. 그럼 얘 대응변이 얘지. 3대 6. 우리 3 약분하면 1대 2 성립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닮은비 구할 때는 한 쌍의 대응변의 비율만 보면 된다는 거야. 그렇다면 어떤 두 삼각형이 닮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이 총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SSS 닮음이야. 여기 S가 뭐냐면 사이드라 해서 변의 줄임말이야. 그래서 변이라 생각하면 되고, 뜻이 뭐냐, 세 쌍의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같대. 자, 무슨 말이냐면 예시를 들어서 오른쪽에 있는 여기 요 그림 봐봐. 여기서 2대 6, 2대 6이지? 그러면 비율이 1대 3이란 말이야. 이로 약분하면 여기 대응변도 3대 9, 3으로 약분하면 1대 3이고 4대 12, 이것도 4로 약분하면 1대 3이지. 세 변의, 세 대응변의 길이 비가 다 뭐로 똑같아? 1대 3으로 똑같잖아. 그런 경우는 두 도형을 서로 닮음이라고 보는 거고, 이때 요 1대 3이 뭘 의미하냐면 닮은 비를 의미한다. 그런 얘기야. 간단하지? 자, 그 다음에 SAS 닮음은, 자, 두 쌍의 대응변의 길이가 같고 중요한 것은 그 끼인 각의 크기가 같아야 돼. 자, 무슨 말이냐면 밑에 있는 요 그림을 보자. 자, 이 변 대 이 변은 2대 4 약분하면 1대 2고, 그 다음에 여기도 5대 10, 5로 약분하면 1대 2가 되지. 그 다음에 요 변이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위에 것처럼 SSS로는 판단할 수가 없어. 그래서 SAS가 무엇이냐? 일단은 두 쌍의 대응변의 길이비가 똑같은데 대신에 그 사이 끼인 각, 여기 끼어 있잖아. 두 변 사이에. 얘 각도가 만약에 50도고 얘가 50도라 해보자. 그러면 이걸 SAS 닮음이라 하는 거야. 그래서 두 쌍의 대응변의 길이가 같고 그 끼인 각의 크기가 같으면 두 도형이 서로 닮음이 되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 나와 있는 여기 요쪽과 요쪽 대응변의 길이도 몇 대 몇? 1대 2가 됨을 알 수가 있는 것이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A 닮음인데, 사실 여러분 중3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닮음 조건이 거의 99% 이상이 AA 닮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정말 쉬워. 그냥 뭐냐면 두 쌍의 대응각이 같으면 돼. 그리고 A는 앵글의 줄임말라서 얘를 각도를 의미해. 자, 어쨌든 두 쌍의 대응각의 크기만 같으면 두 도형은 서로 닮음이라 보는 거야. 자, 밑에는 요 예시로 보자. 자, 50도, 60도, 50도, 60도 서로 각이 같지? 두 쌍의 대응각이 같으니까 서로 닮음이군요 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야. 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AA 닮음이다. 자, 그런다면 이제 닮음의 성질 2가지를 배워볼게. 닮음의 성질 2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닮음비는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 만약에 이 세 변의 여기 이 길이가 2, 3, 4, 그 다음에 4, 6이라 해보자. 자, 그렇다면 닮은비를 구할 때 한 쌍의 대응변의 길이만 보면 되는데 2대 4니까 몇 대 몇이야? 닮은비가 1대 2야. 두 도형의 닮은비를 했을 때. 그럼 1대 2이기 때문에 여기 있지. 여기 대응변. 얘도 2배 하면 이 길이가 된다는 거니까 이 길이는
파리대문을 알 수 있어. 그래서 닮은 비가 일정하다는 말이 어떤 대응변을 잡더라도 다 1대2로 일정하다 그런 얘기고, 어떻게 보면 다양한 얘기지. 그 다음에 길이의 비가 같은데 무슨 말이냐면 여기 왼쪽에는 작은 여기 삼각형에서 이 길이가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이라 해보자. 내가 이렇게 동그라미 한 이유가 뭐냐면 길이가 아니라 비율이야. 그러니까 이 길이 대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비율이 1대 2대 3이잖아. 근데 만약에 두 도형이 서로 닮음이면 오른쪽에 있는 이 큰 삼각형도 이쪽과 이쪽이 1대 2대 3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에서 닮음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중3 때 나오는 삼각형의 대부분은 다 직각삼각형이고 이걸 나는 개인적으로 소공식 그림이라 부르거든. 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 왼쪽 그림 봐봐. 여기 왼쪽 그림. 여기서 직각삼각형이 총 3개가 있어. 첫 번째 A, H, C, 그 다음에 A, H, B, 그 다음에 제일 큰 거 A, B, C 이렇게 3개가 있잖아. 요 세 삼각형은 서로 무슨 닮음이냐면 AA 닮음이 이 세 삼각형은 서로 무슨 닮음이냐면 AA 닮음이야. 그 이유가 뭐냐면 오른쪽 그림을 내가 설명해 줄게. 아까 얘기했던 AA 닮음이 뭐였지? 두 각의 크기만 같으면 서로 닮음이라 했었어. 그럼 여기 만약에 요 각을 내가 동그라미로 해볼게.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X로 해보자. 그러면 여기도 90도기 때문에 지금 동그라미 더하기 X가 몇 도가 돼야 돼? 90도가 돼야 돼. 그러면 여기 옆에 있는 요 각 있지, 요 각. 요 각이 뭐가 될까? 단연히 동그라미가 돼야지. 왜냐하면 여기 X와 여기를 더해서 90도가 돼야 되잖아. 근데 아까 X랑 뭐랑 더해서 90도지? 동그라미랑 X를 더해야 90도기 때문에 여기는 동그라미 될 수밖에 없고, 똑같은 논리로 여기 가겠지. 여기도 몇 도가 될 수밖에 없을까? X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여기 동그라미랑 여기랑 더해서 90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X. 그래서 여기는 왼쪽 직각삼각형이랑 오른쪽 직각삼각형, 그리고 큰 거를 잘 봐봐. 세 직각삼각형이 다 뭘 가지고 있어? 동그라미도 가지고 있고 X도 가지고 있고 심지어 90도도 다 가지고 있지. 어쨌든 두 쌍의 대응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서로 AA 닮음을 꼭 알고 있어야 돼. 그런데 내가 왜 이걸 소공식 그림이라 하냐면 이걸 한글로 봤을 때 이렇게 생겼거든. 한글로 소처럼 생겼거든. 얘를 이어붙이면 딱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지? 그래서 소공식 그림이야. 실제로 소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중3 때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갈게. 대신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알아야 하냐면 첫 번째로 특징이 뭐냐? 여기가 90도고 여기 밑에도 90도가 돼야 돼.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그랬을 때는 세 직각삼각형이 서로 AA 닮음이다. 꼭 기억합시다. 나중에 삼각비 할 때 정말 자주 나올 거야.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삼각비를 들어갈 텐데 삼각비 뜻을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을 보면 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거든. 근데 난 개인적으로 이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사실 밑변과 높이 있잖아. 요거 두 개는 상대적인 개념이거든. 무슨 말이냐면 사실 여기서 이렇게 요 길이를 높이로 돼 있지만은 너네가 그냥 이 길이를 높이 대신에 밑변으로 봐도 상관없어. 그럼 대신에 이제 요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높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밑변과 높이는 상당히 상대적인 개념이야. 너네가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절대적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워. 대신에 여기 빗변 있지. 빗변은 상당히 절대적인 개념이야. 빗변의 뜻은 가장 긴 변인데 우리가 삼각비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직각삼각형에서만 얘기할 거거든. 그러면 항상 직각삼각형에서는 가장 큰 각이 직각이잖아. 그래서 빗변을 앞으로 뭐라 생각할 거냐면 직각의 대변, 직각을 마주보고 있는 편, 직각의 대변을 빗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빗변은 딱 하나, 이렇게 절대적인 거야. 자, 어쨌든 삼각비는 난 이렇게 안 할 것이고 쌤만의 방식으로 새롭게 얘기를 해줄게. 자, 쉽게 설명해 줄 텐데, 자, 삼각비가 무엇이냐?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에서만 쓸 수 있어. 어디서? 직각삼각형에서만 쓸 수 있어. 자, 여기서 세 변이 있단 말이야. 그 세 변 중에 두 변을 분수로 나타낸 것을 삼각비라 하고, 그게 세 가지가 있어. 잘 봐. 자, 여기 삼각형,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자, 요 길이를 B라 하고, 그 다음에 이 길이를 C라 하고, 요 길이를 A라 해볼게. 참고로 이 수학에서 약속이 있는데 여기 대문자 있지. 대문자를 마주보는 요 변이 있잖아. 어떤 대문자의 대변은 그 대문자의 소문자로 쓰기로 약속돼 있어. 그래서 A의 대변은 small a, large B의 대변은 small b 이렇게 쓰는 거야. 어쨌든 간에 자, 이때 우리가 세 변 중에서 두 변을 분수로 나타낸 것을 삼각비라 했는데, 자, 변이 지금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잖아. 요거 두 개를 만약에 A와 B를 선택해봐. 이거 두 개를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 두 가지가 있지. A분의 B도 되고 그 다음에 B분의 A도 되고, 자, 이제는 BC를 선택해보자. 그러면은 B분의 C도 되고 거꾸로 C분의 B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CA를 선택할게. 그럼 A분의 C도 되고 그 다음에 C분의 A도 되지.
그러면 세변 중에서 두 변을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이 총 6가지가 있기 때문에 삼각비는 6개가 아닙니까? 맞아요. 삼각비는 원래 6가지인데 하지만 여러분들 중3 애기잖아. 중3 친구들은 몇 가지만 배우냐면 딱 이 6개 중에서 3가지만 배울 거야. 짠! 여러분들이 배울 삼각비 3가지가 뭐냐면 이렇게 3가지인데 읽을 때는 SIN이 아니라 얘는 사인이라 읽고 얘는 뭐라 읽는다고? 사인. 얘는 코사인이고 얘는 탄젠트라 읽어. 한글로 써줄게. 얘는 사인이라 읽고 얘는 코사인이라 읽고 그 다음에 얘는 탄젠트라고 읽습니다.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똑같이 읽으면 돼. 탄젠트. 자, 그리고 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옆에는 항상 각도가 올 텐데 지금 각이 A 아니면 B 아니면 C가 올 수 있잖아. 근데 B는 90도지 90도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아. 그래서 먼저 A부터 넣어보자. 자, 여기 오른쪽에 다 A라는 각도가 왔다 생각해 볼게. 그러면 내가 아까 삼각비는 원래 여기 나와 있는 6개 중에 하나일 텐데 sin A가 이 6개 중에 뭐냐면 얘거든. 얘거든. 미안해. 얘거든. 자, 그럼 sin A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이렇게 정의할 거야. 무조건 A에서 시작해. 그럼 여기 이제 그림 봐봐. 여기 A에서 시작하는데 봐봐. A에서 갈 수 있는 길이 2가지밖에 없지. 이렇게 빗변을 타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직각으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사인은 무조건 다이렉트로 직각으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 이렇게 고개 빗변을 넘어서 직각으로 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요 방향으로 해석해 주면 돼. 그래서 sin A는 고개 넘어서 직각으로 간다. 그래서 B분의 A인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sin A는 B분의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 A는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각을 요 앞에 있는 C를 그리면서 감싸 안는다고 생각해. 그럼 다시 그림 봐봐. 여기 A 있잖아. 요거를 색깔을 다르게 해볼까? 여기 A 있잖아. 이 각을 C를 그리면서 감싸 안을 텐데 요렇게 감싸 안을 수도 있지만 요 순서로 거꾸로 이런 순서로 감싸 안을 수도 있겠지. 근데 둘 중에 뭐가 맞냐면 요 첫 번째 경우가 맞아. 이것도 어떻게 분리하면 되냐. 자, 사인, 코사인도 사인과 마찬가지로 90도로 끝나야 돼. 90도에서 시작하면 안 되거든. 자, 그럼 첫 번째 거 봐봐. 첫 번째 거는 여기 빗변이 있지. 여기서 이렇게 직각으로 가잖아. 그래서 직각으로 끝났잖아. 그래서 이렇게 감싸는 게 맞고 요 그림은 두 번째 그림은 왜 안 되냐면 얘는 이 직각 쪽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코사인 A는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각을 감싸 안는데 직각으로 끝나도록 감싸 안에 대해서 이렇게 그럼 뭐분의 뭐? B분의 C가 되겠네. 그래서 얘의 값은 B분의 C임을 알 수가 있고 탄젠트 A는 마찬가지로 A에서 시작할 텐데 여기 이제 얘 색깔은 다른 색으로 해볼게요. 초록색으로. 자, 마찬가지로 A에서 시작할 거야. A에서 시작할 텐데 탄젠트는 사인과 다르게 직각으로 다이렉트로 가. 어디로? 직각으로 다이렉트로 갔다가 그대로 올리면 돼. 그냥 탄젠트를 뭐라고? 직각으로 바로 갔다가 그대로 올려. 그래서 C분의 A가 되는 거야. 그래서 탄젠트 A는 C분의 A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어쨌든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에서 세 변 중에 두 변을 분수로 나타낸 것인데 하나가 사인이고 하나가 코사인이고 하나가 탄젠트잖아. 이 세 개 성질이 다 다르니까 꼭 기억하고 자, 사인 A는 어디서 간다고? A에서 시작해서 고개 넘어서 직각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 A는 그 오른쪽에 있는 각을 감싸 안는 거고 탄젠트 A는 다이렉트로 직각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방금은 A에 대한 삼각비 3가지를 배웠지 이번엔 A 말고 C에 대한 삼각비 3가지를 배워볼게. 그럼 사인 C, 코사인 C, 탄젠트 C를 한번 구해볼 텐데 사인 C부터 해보자. 사인 C는 내가 분홍색으로 해볼게. 자, C에서 출발합니다. C에서 출발하는데 다이렉트로 직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쭉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직각으로 끝나야 돼. 그래서 뭐분의 뭐야? B분의 C가 되겠네. 사인 C는 B분의 C고 그 다음에 코사인 C는 이렇게 다른 색깔로 해볼게. 코사인 C는 C 여기 있잖아. C를 감싸 안는데 이렇게 감싸 안해야 될까? 거꾸로 감싸 안해야 될까? 이쪽 방향이 맞지. 왜? 직각으로 끝나야 되니까. 그래서 뭐분의 뭐야? B분의 A가 되겠네. 그래서 사인 C는 코사인 C는 B분의 A가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탄젠트는 자, C에서 출발해서 다이렉트로 직각으로 한다 했어. 그래서 이렇게 B로 간 다음에 그 다음 올려. 이렇게. 그래서 A분의 이렇게 C가 되겠네. A분의 C. 자, 할 수 있겠죠? 자, 우리 한 번만 더 연습해보자. 자, 이 삼각형에서 A에 대한 삼각비를 구해볼게. sin A, cosine A, 탄젠트 A. 자, sin A는 A에서 시작해서 직각으로 바로 가면 안 되고 이렇게 직각하면 안 되고
요 빗변을 넘어서 그 다음에 직각으로 가야 돼. 그래서 b분의 a고 b분의 a. 자, 그 다음에 코사인 a는 요 a를 감싸 안는데 직각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감싸 이 방향으로 아니라 이렇게 감싸 안으면 안 되고 반대로 직각으로 끝나야 되지. 따라서 b분의 c가 되겠네. 여기는 b분의 c. 그 다음에 탄젠트 a는 a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바로 직각으로 한 다음에 그대로 올리면 돼. 따라서 c분의 a가 됩니다. 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자, A에 대한 삼각비 말고 C에 대한 삼각비를 한번 해보자. 이건 좀 빨리 해볼게. 자, 한번 연습해봐. 결론부터 얘기하면 sin C는 자, C에서 시작해서 B분의 C입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C는 이렇게 감싸 안아서 B분의 A고 그 다음에 탄젠트 얘들아 이거 정말 중요한데 닮음 관계에 있으면 서로 삼각비가 같다는 얘기야. 정말 중요해. 왜냐하면 닮음이란 게 그냥 확장하거나 똑같은 비율로 축소한 거기 뿐이기 때문에 비율은 다 망가지지 않고 일치한다 그런 얘기지.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직각삼각형 3개 보이지? A, B, C 그 다음에 중간에 거 A, D, E 그 다음에 제일 큰 거 A, F, G라는 직각삼각형 3개 보이는데 3개 다 무슨 닮음이야? A, A 닮음이야. 왜? 다 직각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요 A가 무슨 각이냐면 공통각이 되겠네. 그래서 AA 닮음이고 그럼 삼각비가 일치하는데 요 A가 공통각이기 때문에 A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다 똑같다는 얘기야. 그럼 1번 봐봐. 여기 첫 번째 거 보면 AB분의 BC 돼 있지. 요 AB분의 그 다음에 BC 돼 있는데 이게 뭐야? 이 각에 대해서 작은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값이지.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에서도 AD분의 DE AD분의 DE 이것도 중간에 거에서 sin A고 그 다음에 AF분의 FG AF분의 FG 이거는 제일 큰 놈의 sin 값이네. 다 뭐로 일치한다? sin A로 똑같다는 얘기야. 자, 두 번째 거는 이제 코사인이 일치해. 마찬가지로 삼각비가 다 똑같으니까 AB분의 AC 돼 있네. 이거 제일 작은 직각삼각형에서 AB분의 AC니까 이게 코사인이지. 그래서 제일 끝에 거는 코사인 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중간에 거도 마찬가지로 요 AD분의 AE가 똑같다는 얘기야. 닮으면 삼각비가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맨 끝에 것도 AF분의 AG도 다 똑같을 수밖에 없어. 그 다음 탄젠트도 똑같아. 자, AC분의 BC 여기 있지? 이거는 AC분의 여기 AC분의 BC 그러니까 이 각에 대해서 탄젠트지. 그래서 탄젠트 A가 들어가겠고 자 중간에 것도 여기 AE분의 DE 그 다음 맨 끝에 건 뭐겠니? AG분의 FG가 되겠다. 그래서 AG분의 FG 그래서 꼭 기억하자. 닮음이면 무조건 삼각비가 일치할 수밖에 없다. 자 이제 문제풀이를 좀 진행할 텐데 시간 관계상 세 문제만 해볼게. 자 1번은 자 직각삼각형 ABC에서 sin A와 코사인 B와 탄젠트 B를 다 더하랬네. 자 sin A는 A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빗변 타고 직각으로 가지. 그래서 얘는 5분의 3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코사인 B는 여기 B를 감쌌는데 직각으로 끝나야 되니까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감싸내야 돼. 그래서 마찬가지로 5분의 3. 그 다음에 탄젠트 B는 B에서 출발해서 이제는 다이렉트로 직각으로 한 다음에 그대로 올려. 그래서 3분의 4가 되겠네. 지금 이해되지? 자, 그래서 5분의 3 두 개 더하면 5분의 6인데 거기다가 3분의 4만 더하면 되겠다. 통분할게. 통분하면 15분의 부모문자 3 곱해서 18 더하기 15분의 부모문자 5 곱해서 20 따라서 15분의 38 되겠네. 15분의 38이니까 1번 되겠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이때 이 두 배는 안 알려줬는데 지금 대신에 코사인 A가 6분의 5래. 근데 코사인 A는 A를 이렇게 감싸 안아야 돼. 그러니까 이 길이분의 AC 길이분의 AB 길이가 6분의 5니까 이 길이가 5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 길이 구해야 되는데 탄젠트 A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BC 길이 구해야겠지. 그럼 뭘 쓰면 돼?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되겠다. 따라서 빗변의 제곱은 36은 이 5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BC의 제곱이 되는데 이행하면 11 되고 따라서 BC의 제곱이 11이네? 그럼 BC를 제곱해서 11이니까 BC는 루트 11, 11의 양의 제곱근 될 거야. 따라서 탄젠트 A는 어디겠니? 탄젠트 A는 A 출발해서 다이렉트로 직각 간 다음에 그대로 올리니까 5분의 루트 11이라서 5번 되겠다. 자, 그 다음에 10번 정말 중요한데 10번은 아까 위에서 얘기했지만 닮음이면 뭐가 똑같다? 삼각비가 똑같다라는 거야. 자, 봐봐. 지금 내가 이거 제일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요 소공식 그림이라고 위에도 90도고 밑에도 90도면 이렇게 직각삼각형 3개가 있다 했지. 왼쪽 작은 거, 오른쪽 작은 거, 제일 큰 거. 요 3개는 다 무슨 닮음? AA 닮음이었어. 그럼 닮음이면 삼각비가 일치한단 말이야. 일단은 우리가
여기 제일 긴 길이 BC 길이 알 수 있을까? 알 수 있지. 왜? 삼각형 ABC에서 피타고라스를 쓰면. 근데 이 정도는 외우니? 3, 4, 5란 말이야. 피타고라스 쓰면. 자, 그 다음에 봐봐. 여기 X각이 있지. 여기 X각인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거. X각이랑 Y각이랑 답이 몇 도야? 90도지. 그럼 잘 봐. 내가 체크하는 이 그림에서 요 각은 얼마일까? Y가 된다 그런 얘기야. 왜? 여기 90도기 때문에 여기 X랑 멀리에서 Y, 저기 90도라 했지? Y. 그러면 여기는 얼마일까? 여기는 여기 Y가 있지. 여기 Y랑 얘랑 더해서 마찬가지로 90도 돼야 돼. 그래서 X란 말이야.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sin X인데 sin X를 구할 거면 원래라면 여기 작은 A, B, D에서 봐야겠지만 지금 AD 길이나 BD 길이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닮음이면 삼각비가 일치하잖아. 그래서 제일 큰 거 ABC에서 여기서 요 X 있지. 얘에 대한 사인 값으로 가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왜? 닮음이면 삼각비가 일치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sin X를 구해보자. sin X는 여기 X 출발해서 다이렉트로 직각 가는 게 아니라 빗변 타고 이렇게 가지. 따라서 5분의 3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를 구하랬니? 코사인 Y 구하랬네. 자, 코사인 Y도 이제 여기 Y 보면 되겠다. 여기 Y에서 여기 Y에서 출발하는데 여기서 감싸 안아야 되네. 그래서 직각으로 끝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감싸 안으면 돼. 그래서 얼마야? 5분의 3. 따라서 두 개 더하면 5분의 6임을 알 수가 있다. 자, 이제 세 번째야. 절반 좀 왔으니까 조금만 힘내보자. 삼각비의 값인데 정말 중요해. 특수각도 있고 일반 예각도 있어. 일단 이거 하기 앞서서 뭐부터 배울 거냐면 특수 삼각형이란 거 배울 텐데 두 가지가 있거든. 이거 완벽하게 이해해줘야 돼. 자, 앞으로 너네가 문제 풀 때 이렇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그러니까 여기 45도, 그 다음에 여기 45도인 이렇게 직각 이등변 나올 텐데 이때는 이 세 변의 비율이 1대 1대 루트 2로 일정해 무조건. 그러니까 이등변이니까 여기가 1대 1대 루트 2가 성립한다는 얘기야. 증명은 피타고라스로 가능한데 승인할게. 그래서 무조건 외워줘. 1대 1대 루트 2. 그 다음에 더 중요하고 여러분 시험에도 무조건 나오는 30도 60도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이거 비율이 1대 2대 루트 3이거든. 이거는 증명 한번 살짝 해볼게. 우리가 정삼각형이 있다 해보자. 여기 60도고 여기 60도인데 여기 위에서 이렇게 수선 그어볼게. 그러면 절반 쪼개지니까 여기가 30도가 되지. 자, 그런 다음에 한 변의 길이를 내가 x라고 해볼게.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 이 길이는 x의 절반이라서 2분의 x가 되지. 따라서 여기를 꼭지점으로 하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를 쓰면 요 길이를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자, 써보자. 아이고. 자, 그러면은 여기를 먼저 모르니까 네모라 두게 그냥. 자, x의 제곱은 2분의 x 제곱하면 4분의 x 제곱 플러스 네모의 제곱이 되겠네.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이 네모잖아. 그럼 4분의 x 제곱을 이항해. 그러면은 x 제곱에서 4분의 x 제곱 빼니까 4분의 3x 제곱이 네모 제곱이 돼. 따라서 루트를 씌우면 네모는 루트의 4분의 3x 제곱이 되는데 우리 제곱수는 밖으로 나갈 수 있잖아. 그럼 여기 있는 4랑 x 제곱은 밖에 나갈 수 있겠지. 그래서 2분의 루트 3 x가 된다 그런 얘기야. 아, 그래서 여기는 높이는 여기 이쪽으로 이항하자. 이쪽 가자. 여기가 얼마라고? 2분의 루트 3 x가 돼. 그럼 여기서 결론이 뭐냐면 잘 봐봐. 여기 60도, 30도, 90도인 직각삼각형 보이지? 항상 세 변의 길이비가 뭐라고? 1대 2대 루트 3이야. 자, 뭐를 기준으로 보면 되냐면 항상 60도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짧은 거 있지? 짧은 거 대 긴 거는 무조건 몇 대 몇? 얘를 2배 하면 x가 되잖아. 그러니까 1대 2가 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루트 3이라고 생각하면 돼. 실제로 여기다가 루트 3을 곱하면 6일이가 되잖아. 그치? 그래서 몇 대 몇 대 몇 대 몇? 1대 2대 루트 3 반드시 외워야 되는데 오른쪽 그림 보자. 여기 60도고 여기 30도일 때 항상 제일 처음에 뭐를 잘 봐야 되냐면 60도를 잘 봐야 돼. 60도를 기준 짧은 거 대 긴 거는 반드시 1대 2가 돼. 그럼 만약에 이 길이가 2라 해보자. 그럼 여기가 4가 되겠지. 빗변은 1대 2니까. 그럼 남아있는 요 변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 루트 3만큼 차지한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다시 해볼게. 1대 2대 루트 3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 거면 몇 대 몇이야 지금? 1대 루트 3이지. 그러니까 뭘만 곱하면 되냐면 이 길이에다가 루트 3만 곱하면 돼. 그래서 얼마? 2루트 3이 됨을 바로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야. 딱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 잘 봐. 여기 잘 봐봐. 여기서 자 60도, 30도, 90도에서 잘 봐. 60도를 기준 짧은 거 대 긴 거는 1대 2.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는 루트 3만큼 차지한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잘 봐. 만약에 요 길이가 있잖아. 오라 돼 있으면 이 길이는 몇 배? 2배 하면 되니까 10이고
이 길이는 몇 배? 루트 3배 하면 되니까 5 루트 3인 거야. 근데 이렇게 쉽게 나올 때도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조금 바꿔서 만약에 이번에는 이렇게 돼 있어. 요 길이가 주어져 있다 해보자. 요 길이가 만약에 8이라 돼 있잖아. 그러면 제일 처음에 60도를 찾아. 60도를 기준, 짧은 건데 긴 거는 1대2이기 때문에 요 길이는 얼마겠니? 절반하면 되지 이제. 그래서 얼마야? 4.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돼. 왜? 1대1 루트 3이기 때문에 루트 3만 곱하면 되지. 그래서 4 루트 3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특수각에서의 삼각비. 특수각이라는 거는 요 세 개 각도를 특수각으로 해. 30도, 45도, 60도.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사인 45도가 얼마인지. 사인 45도는 여기 사인 있죠. 여기 45도 있죠. 여기가 사인 45도예요. 이런 걸 다 외워주셔야 되는데 이거 외울 때는 좀 방법 알려줄게. 일단 그 전에 특징을 한번 보자. 자, 순서대로 30도에서 45도, 45도에서 60도 이 크기 순서대로 외우고 그 다음에 여기 밑으로도 순서대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순서대로 외우세요. 자, 어떤 특징이냐면 사인과 코사인은 분모가 다 얼마야? 분모가 다 무조건 이네. 사인, 코사인은 30도든 45도든 60도든 삼각비 값이 다 분모가 2고 그 다음에 사인 같은 경우는 분자를 봐봐. 분자가 1, 2, 3 순서야. 1, 2, 3. 그 다음에 분자에만 루트를 씌우면 돼. 그 다음 코사인이 거꾸로 3, 2, 1 순서야. 3, 2, 1. 자,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외울 때는 이거를 표 자체를 머릿속으로 캡처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외우면 돼.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자, 사인 60도를 물어봤어. 누군가 여러분이 사인 60도를 물어봤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얘기야. 60도니까 머릿속으로 오른쪽 1, 2, 3번 중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각이네. 그런데 사인은 분모는 무조건 2고 그 다음에 1, 2, 3으로 커지니까 3을 쓰고 루트를 씌운다. 그래서 2분의 루트 3 이런 식으로 외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코사인 60도를 물어본다면 일단 코사인은 무조건 분모가 2고 그 다음에 60도는 제일 오른쪽 각이네. 그 다음에 코사인은 3, 2, 1이었지. 그래서 분자는 1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60도는 2분의 1 이렇게 외워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탄젠트는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외워야 돼. 탄젠트 30도는 얼마? 3분의 루트 3. 탄젠트 45도는 1. 탄젠트 60도는 루트 3. 이 표 자체를 그대로 외워주셔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꼭 외워야 돼. 자, 이제 밑에 문제를 풀어볼 텐데 일단 이 표 자체를 완벽하게 외우고 난 다음에 문제를 꼭 풀어봐. 자, 사인 45도 얼마냐면 2분의 루트 2야. 곱하기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거든. 그래서 계산하면 분모끼리 곱하면 4, 분자끼리 곱하면 루트 2가 돼. 그 다음에 자, 탄젠트 45도는 1이고 자,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꾸면 뒤수가 역수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요거 계산하면 되는데 사인 30도는 얼마냐면 2분의 1이야. 그럼 2분의 1이 역수는 2니까 1 곱하기 2라서 2. 그 다음에 요거는 관습적인 표현인데 우리가 사인 60도가 있잖아. 얘를 만약에 제곱하고 싶어. 근데 이렇게 안 쓰고 이 영어 뒤에 제곱을 쓰도록 약속이 돼 있어. 그래서 요거는 그냥 약속이니까 받아들여. 이렇게 돼 있으면 사인 60도를 제곱하라는 얘기구나 라는 얘기야. 자, 그럼 사인 60도가 얼마냐면 2분의 루트 3이지 제곱하면 4분의 3이 될 것이고 더하기 코사인 30도는 얼마야? 2분의 루트 3이야. 마찬가지로. 왜? 3, 2, 1이니까. 그럼 또 제곱하면 4분의 3 될 거고 마이너스 탄젠트 45도는 1이지. 제곱해봤자 1이야. 따라서 요거 두 개 더하면 4분의 6인데 약분하면 2분의 3 될 거고 1 빼니까 2분의 1 되겠네. 그 다음에 밑에 거 코사인 60도는 얼마야? 2분의 무조건 분모 2고 60도니까 제일 오른쪽 각이지. 그러면 3, 2, 1. 그 다음 곱하기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이고 자, 그 다음에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인데 역수가 곱하기로 바꾸면 역수가 되잖아. 그래서 루트 2분의 2 이렇게 쓰면 되겠어.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이 약분되면 결국 루트 2분의 루트 3인데 분모 분자에 루트 1을 곱하면 2분의 루트 6 유리화한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겠다. 반드시 이 표는 꼭 외워줘야 된다. 특수각에서의 삼각비를 했으니까 이제 특수각이 아니라 그냥 일반 예각에서의 삼각비는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한번 배워보자. 자, 예각은 우리가 0도부터 90도 사이에 있는 각을 예각이라 하지. 자, 이 그림을 잘 봐야 되는데 이 일반 예각의 삼각비는 이 그림에서 정의된다고 생각하면 돼. 자, 이 그림을 살짝 하나씩 분석해보자. 먼저 여기 요 곡선 파트 있지? 여러분 원이 있으면 원이 이렇게 있잖아. 원에서 이 4분의 1로 잘랐을 때 여기 하나를 갖고 온 게 요거야. 이 이름 뭐라 하냐면 원 중에서 4분 원이라 해. 그러니까 원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럼 얘들아 다시 요 그림 봐봐. 잠깐 지울게. 다시 왼쪽 아래 요 그림에서 요 길이가 지금 1이잖아. 그리고 요 길이도 1이거든. 이게 이 4분 원의 반지름을 생각해봐. 그러면 요 길이 있지.
이 길이도 뭐가 되는 거야? 1이 될 수밖에 없어. 왜? 반지름이니까. 반지름 똑같잖아.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 그림에서 삼각비를 정의하고 싶은데 삼각비는 항상 직각삼각형에서만 정의되지. 그런데 직각삼각형 여기서 두 개 보이니? 그치? 여기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두 개 또 AA 닮음이지. 자, 이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여기 각을 한번 내가 X를 해볼게. 이 각을 X를 했을 때, 자, 코사인과 사인이 어디 있냐면, 봐봐. 색깔을 한번 요걸 내보자. 자, 일단 여기 작은 삼각형, 여기 빨간 색깔로 칠해볼게. 작은 직각삼각형에서, 자, 요 길이 있지, 이 밑변. 밑변이 일단 네모라 해볼게. 밑변 뭔지 모르니까. 그런 다음에 작은 직각삼각형에서 한번 코사인 X를 한번 구해볼까? 자, 코사인 X는 여기 X를 감싸 안으니까 여기 1분의 요 네모가 되는 거지. 따라서 얘는 1분의 네모라서 우리 분모의 1은 생략 가능하잖아. 그래서 네모 자체가 그냥 코사인 X야. 아, 그래서 코사인 X가 어딨냐면 작은 빨간 색깔 직각삼각형에서 밑변을 의미하는구나를 얘기하면 되고, 똑같은 논리로 요 길이 있지 이제. 이 작은 직각삼각형에서 높이가 뭐가 되냐면 얘가 sin X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인이라든지 코사인을 찾으란다면 어딜 봐야 되냐? 작은 직각삼각형을 봐야 되고, 그걸 다른 말로 이 4분원 안에 있지. 이 4분원 안에 직각삼각형 있잖아. 그 4분원 내부에서 사인, 코사인을 정의할 수 있는데 사인은 항상 높이가 되고 코사인은 밑변이 된다. 반드시 외워줘야 돼. 알겠지?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탄젠트 x는 기울기인데 요 x를 나타내는 요선 있잖아. 빨간 색깔 요선. 여기 빗변 친거 잘 봐. 빗금 친거. 자, 이 직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탄젠트 x라고 해. 요거는 그 이유는 몰라도 되고 중3 때는 그냥 그대로 받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탄젠트는 기울기를 의미한다. 누구의 기울기? 요 x를 나타내는 이 직선, 빗금 친 거, 이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해. 되지? 자, 기억하자. 코사인은 밑변, 사인은 높이, 탄젠트는 기울기. 그러면 이제는 큰 직각삼각형 볼까? 자, 큰 직각삼각형에서는 잘 봐. 1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있지. 이제 큰 직각삼각형에서는 이 파란 색깔로 칠해볼게. 이 파란 색깔은 어디가 1이냐면 밑변의 길이가 1인 거야. 여기가 1이지, 그치? 그러면 이제 요 높이 있지. 높이를 네모로 넣어볼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중심각은 x가 되잖아. 그럼 큰 이 파란 색깔 직각삼각형에서 내가 탄젠트 x를 구해보려면 뭐분의 뭐야? 지금 1분의 네모가 되지. 따라서 네모 자체가 뭐더라? 탄젠트 x가 된다 그런 얘기야. 아, 그래서 탄젠트 x를 나타내고 싶으면 이 그림에서 작은 4분원 내부에 있는 그 작은 직각삼각형 빨간 색깔을 보는 게 아니라 4분원 밖에 있는 파란 색깔 직각삼각형을 바른다 그런 얘기야. 거기서는 뭐를 의미해? 마찬가지로 높이를 의미한다. 이 그림을 반드시 똑같이 그려보면서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좀 더 익혀보자. 내가 여기 문제를 들고 왔는데 확대해 볼게. 자, 이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자. 다음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원점 O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항상 문제에서는 이렇게 반지름이 1로 주어질 거야. 빨간색 걸로 해볼까? 자, 잘 봐봐. 이때 뭘 구했냐면 사인 35도와 코사인 35도를 두 개 더하라 했어. 자, 그런데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직각삼각형이 두 개 있지. 하나가 OAB, 하나가 OCD인데 사인과 코사인 값은 4분원 내부에 있는 작은 걸 봐야 돼. 그러니까 OAB라는 직각삼각형을 봐야 되고 이때 사인의 뜻이 뭐였지? 요 높이라 했어. 그래서 이 높이 자체가 사인 35도고 그 다음에 이 밑변이 뭐야? 밑변이 코사인 35도였어. 그죠? 그래서 높이가 얼마냐면 사인 35도인데 여기 높이가 얼마야? 0.57이잖아. 그래서 얘는 0.57이고 그 다음에 밑변의 길이 얼마지? 코사인 35도는 여기 살짝 가려졌지만 얘가 0.8이거든. 되지. 따라서 이거 두 개 더하면 되니까 여기 7이랑 이 더한 게 끝자리가 9지. 그래서 4번 되겠네. 자, 각도를 키우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삼각비는 어떻게 변할까? 정말 중요하거든. 어려우니까 잘 봐. 이 그림에서 내가 지금 O에서 시작해가지고 선을 하나 그을 거야. 이렇게 선 그었어. 지금 잘 봐. 이 처음에 주어진 이 검정 색깔 이 빗변 직선을 1번 직선, 내가 방금 그은 거를 2번이라 할게. 그러면 요 첫 번째 거 검정색 직선의 각이 요거잖아. 요 각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빨간색 직선의 각이 요 각이잖아. 이렇게 각도를 점점 키운다는 얘기야. 그러면 각도를 좀 더 키우려면 어떻게 하면 돼? 선을 하나 그었을 때 Y축 있지. Y축에 좀 가까이 붙도록 선을 그으면 되겠지. 그럼 당연히 벌어진 정도가 크니까 이 각이 커질 거 아니야. 그럼 하나 더 그을게. 이렇게 그어서 이번에는 요거를 내가 3번 직선이라 할게. 자, 그럼 봐봐. 각도를 키울 때마다 즉 각도를 키울 거면 내가 Y축에 가깝도록 이렇게 선들을 계속
그어야 되는데 이 직선을 그을 때마다 항상 뭐가 새롭게 생기냐면 직각삼각형이 새롭게 생겨. 봐봐. 2번 직선 봐봐. 2번 직선에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수선 그을게. 그러면 직각삼각형 만들어졌지. 그 다음에 3번 직선 봐봐. 3번 직선에서도 요 끝점에서 이렇게 밑으로 수선 그을게. 좀 복잡하지만 잘 봐봐. 여기 90도 생기고. 자,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계속 생긴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일단 높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볼까? 자, 1번 직선의 요 검정 색깔 직각삼각형에서 요 길이가 사인이야, 높이야. 물론 이 각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2번 직각삼각형에서는 여기가 높이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인이야. 2번 직선의 각에 대해서. 그 다음에 3번 직각삼각형에서 요 길이가 높이지. 이것도 사인이지, 높이니까. 물론 이 각에 대해서. 자, 그러면 점점 각도를 키울 때마다 높이가 어떻게 되니? 높이가 단연히 커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높이가 사인이니까 각도를 키우면 사인은 어떻게 된다? 커진다는 얘기야. 당연히 얘기야. 자, 그럼 밑변은 어떻게 될지 볼까? 내가 이거 여기다 밑에 하나 더 그을게. 자, 이번에는 각도를 또 키울 거야. 이렇게 얘를 하나 긋고 그 다음에 이번엔 빨간색으로 한번 그어보자. 각도를 점점 키울 때마다 이제는 코사인이 어떻게 되는지 볼 텐데, 자, 여기를 1번 직선, 여기를 2번 직선, 여기를 3번 직선이라 해볼게. 자, 우리가 요 2번 직선에서 2번 점에서 밑으로 쭉 수선 그어서 직각삼각형 만들어 볼게. 여기 하나 만들어 줬고 3번에서도 쭉 그어서 직각삼각형 만들 거야. 그러면 1번 직선에서 요 길이가 밑변이었지. 그 다음 2번 직선에서는 얘가 밑변이고, 잘 봐야 돼. 3번 직선에서는 요 길이가 밑변이야. 그러면 각도를 점점 키울 때마다 어떻게 되니? 밑변이 점점 줄어들지. 근데 밑변이 뭐였어? 코사인이었단 말이야, 코사인. 따라서 각도를 키우면 밑변의 길이는 줄어드니까 코사인은 어떻게 돼? 코사인은 작아진다라고 할 수 있어. 또 탄젠트는 내가 뭐라 했냐면 이건 그대로 받아들이려 했어. 탄젠트는 요 각을 나타내는 그 기울기라 했거든. 그러니까 각도를 키우면 키울수록 오른쪽 끝이 계속 올라가잖아. 그치? Y축에 가까워지니까. 근데 이제 1차함수 배웠듯이 우리 직선의 기울기라는 거는 오른쪽 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커진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각도를 키우면 당연히 기울기가 커지니까 탄젠트도 커지는 거야.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걸 그대로 막 외운다기보다는 머릿속으로 이거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 각도를 키우네? 그러면 그때마다 직각삼각형이 생기는데 높이는 당연히 계속 커지고 밑변은 계속 작아지고 기울기는 계속 커지니까 높이가 커지네? 그럼 높이는 사인이었으니까 사인 커지고, 그 다음에 밑변은 줄어드네? 그 다음에 밑변은 코사인이었으니까 코사인은 작아지고, 그지? 그 다음에 기울기는 당연히 커지니까 탄젠트도 커진다, 그런 얘기야. 되지?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 이제 살짝 설명해 줄 텐데, 자, 사인과 코사인은 아무리 작아봤자 0이고 아무리 커봤자 1이야.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은 반드시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일 수밖에 없어. 이게 왜 그런지 설명해 볼게. 잘 봐. 자, 여기서 내가 0도부터 90도까지 각도를 점점 키워볼 텐데, 0도는 어디냐면 그림 보세요. 여기 있지. 요 X축이 0도라 생각하면 돼. 여기 0도고, 그 다음에 각을 점점 키울 거야. 그러면은 점점 Y축에 가깝도록 이렇게 계속 직선을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 다음에 계속 커지다가 가장 커졌을 때가 언제냐면 여기 딱 수직선 됐을 때, 여기 딱 90도잖아요. 그지? 90도. 여기가 90도야. 그러니까 여기 0도부터 여기 90도까지 움직였을 때 사인 코사인이 어떻게 되는지 볼 텐데, 잘 봐. 자, 0도일 때 생각해봐. 0도일 때 코사인부터 해볼까? 0도일 때 코사인 값은 얼마냐면 내가 코사인이 밑변이라 했지. 그러니까 밑변은 이 가로의 길이거든. 그러니까 0도일 때는 직각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지만, 그러니까 코사인이 그냥 가로 길이라서 요 길이 있지. 요 길이가 코사인이 돼버려. 그래서 얼마야? 1인 거야. 그래서 코사인 0도 오른쪽 적어놨지만 코사인 0도는 얼마라고? 1인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은 각을 계속 키우면 키울수록 봐봐, 여기 빨간 색깔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어지고 여기도 만들어지고 계속 만들어지잖아. 그때마다 밑변이 점점 줄어들지. 점점 줄어들다가 90도였을 때는 밑변이 아예 없어. 0이라 생각하면 돼. 그래서 90도일 때는 요 선인데 이 선에 대한 밑변은 없기 때문에 그냥 코사인 90도는 0이라 생각하면 돼. 되지? 그 다음에 사인은 어떻게 되니? 사인이 이제 반대지. 사인은 높이라 했잖아. 높이는 이 세로의 길이거든. 그러면 0도일 때 봐봐. 0도일 때. 자, 0도일 때 요 녹색깔. 0도일 때는 세로의 길인데 세로선이 없지 아예. 그러니까 높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사인 0도가 0이고, 그 다음에 각을 점점 키울 때마다 높이는 점점 커진다. 높이 점점 커진다. 커졌다가 가장 커졌을 때가 언제야? 요 90도일 때. 이 세로의 길이가 높이인데 이 길이는 1이지. 그래서 90도일 때는 사인 90도가 1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어찌됐든 사인과 코사인은 무조건
0과 1 사이일 수밖에 없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줘. 자, 그래서 사인 0도와 사인 90도, 코사인 0도와 코사인 90도는 반드시 외워야 된다. 근데 이거를 조금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외웁시다. 어떻게? 0도가 뭐였어? 가로선. 가로선에서는 이 밑변이 1이고 높이는 없으니까 0. 그래서 높이가 0이니까 사인이 0이고 밑변이 1이니까 코사인이 1이야. 그 다음에 90도는 뭐지? 세로선이잖아. 세로선일 때는 이제는 높이가 1이지. 그러니까 사인 90도가 1, 사인이 높이니까 그 다음에 밑변이 없지. 가로 길이가 없는 거니까 코사인 90도는 0이라 생각하면 돼. 자, 그런데 탄젠트 0도는 0이고 탄젠트 90도는 없어. 아예 존재하지가 않아. 자, 탄젠트는 뭐였어? 기울기잖아. 자, 0도를 나타내는 선이 뭐였지? 여기 가로선이었어. 여기 이 비금진 거. 이 선은 기울기가 0이잖아. 수평선이니까. 그런데 90도는 뭐야? 90도는 요 수직선이지. 이 그림 봐봐. 수직선. 수직선은 기울기가 없는 거라 생각하면 돼. 그냥 없어. 따라서 탄젠트 90도는 없고 탄젠트 0도는 0이다 라고 기억하면 되겠다. 되지? 자, 그런 다음에 내가 여기 가운데 부분에 탄젠트 45도는 1이고 사인 45도와 코사인 45도가 2분의 루트 1로 똑같지. 이거에 관한 내용은 밑에 설명할게. 방금 자 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높이는 높아지니까 사인은 커지고 밑변은 작아지니까 코사인은 작아지고 그 다음에 기울기는 커지니까 탄젠트는 당연히 커지는 거 이해했어.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서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작은지를 비교해 볼 텐데 일단 기준선 하나 잡을 거야. 그게 뭐냐면 여기 딱 그림 봐봐. 0도와 90도 사이 여기 45도를 기준선으로 한번 잡을 거야. 기준선. 자, 근데 생각해봐. 우리가 특수가 너네가 외웠다면 사인 45도나 그 다음에 코사인 45도나 뭐로 똑같냐면 2분의 루트 1로 똑같고 그 다음에 탄젠트 45도는 얼마였니? 딱 1이었단 말이야. 그럼 잘 봐봐. 이 45도일 때 요 밑변의 길이 있지. 밑변의 길이가 뭐야? 코사인 45도고 높이가 사인 45도인데 두 개 같다 했으니까 여기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돼버려. 근데 이 중에서 봐봐. 이제는 0도와 45도 사이 있는 x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각도를 0도와 45도 사이로 잡아볼게. 그때는 사인보다 코사인 크다 됐는데 잘 봐. 일단 기준선일 때 45도일 때는 요때는 뭐랑 똑같다.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두 개 똑같아. 2분의 루트 2로. 그런데 0도와 45도 사이 여기쯤에 한번 각을 잡아볼게. 이렇게 선을 잡으면 여기 직각삼각형 보이지? 빨간 색깔 직각삼각형. 그럼 봐봐. 여기가 이제 뭐가 돼? 높이. 그 다음에 요 길이가 밑변이 되는데 밑변이 코사인이고 높이가 사인이잖아. 당연히 누가 더 커져? 코사인이 더 크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0도와 45도 사이에서는 높이와 밑변 중에 밑변이 더 크기 때문에 코사인이 더 크고 그 다음에 이제 45도와 90도 사이에서 한번 잡아보자. 그러면 여기 딱 기준선, 여기 기준선이잖아. 걔보다 각을 좀 더 크게 이렇게 잡아볼게. 자, 그러면 45도와 90도 사이 됐겠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직각삼각형 만들면 당연히 밑변이 상당히 작고 그러니까 코사인이 작고 높이, 요 사인은 커지잖아. 그치? 그래서 누가 더 커? 45도와 90도 사이에서는 밑변보다 높이가 더 길기 때문에 사인이 더 큰 거야. 되지? 이거 꼭 알아야 된다. 그런데 내가 탄젠트까지 얘기해 볼게. 자, 딱 45도일 때 기준선일 때 탄젠트는 1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 사인이라든지 코사인은 아무리 커봤자 1이야. 1을 넘어갈 수는 없어. 그런데 x가 자 45도일 때는 탄젠트가 얼마였니? 딱 1이었잖아. 근데 각을 키우면 키울수록 탄젠트는 커지지. 그러면 x가 각도가 40보다 커지면 당연히 탄젠트 x도 얼마가 더 커져? 1보다 더 커지겠지. 그러면 각이 40보다 커지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서 누가 가장 클까? 당연히 탄젠트가 가장 크다는 걸 알 수 있어. 왜? 45도일 땐 탄젠트가 딱 1인데 그보다 커버리면 탄젠트가 커지니까 당연히 탄젠트 값이 1보다 큰데 사인, 코사인은 1을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야. 되지? 이 그림 자체도 꼭 이거 세 가지 연습하길 바란다. 자, 그러면 밑에 문제를 우리가 몇 개 풀어볼 텐데 잘 봐. 6번 해볼게. 사인 70도, 코사인 70도, 탄젠트 70도 대조관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잘 봐. 45도보다 각도가 커버리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서 탄젠트가 가장 커. 왜? 탄젠트가 1을 넘어가기 때문이야. 그래서 일단 누가 제일 크니? 당연히 탄젠트가 제일 첫 번째야. 그럼 몇 번? 바로 5번 찍고 넘어가면 돼. 그런데 사인과 코사인 중에 누가 더 클지도 한번 같이 생각해보자. 자, 봐봐. 일단 내가 기준선을 뭐로 잡았어? 항상 45도를 기준으로 잡아. 왜? 이때는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두 개 똑같기 때문인데 자, 이제는 45도보다 큰 각이지. 70도니까 이때는 자, 그림 봐봐.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되잖아. 45도가 여기 있는데 걔보다 큰 거 이 파란 색깔이지. 그러니까 사인이 코사인보다 더 크지. 따라서 사인이 더 커. 그래서 사인 70도가 코사인 70도보다 더 커진다. 그래서 5번인 거야.
자, 12번 한번 같이 해볼게. 12번. 1번부터 봐봐. 사인 47도. 내가 사인과 코사인은 이 4분원 안에 있는 작은 직각삼각 보라 했지? 여기 47도고 사인은 뭐야? 높이라 했잖아. 그지? 그래서 이 길이가 사인 47도가 되고 이 길이 얼마니? 0.73인데 틀렸지. 그 다음 2, 3번 잠깐 제외하고 4번부터 보자. 4번. 코사인 47도네. 47도 여기 있고 코사인은 밑변이니까 이 길이야. 얼마야? 0.68. 틀렸네. 5번. 탄젠트 47도인데 내가 탄젠트는 뭘 보라 했어? 큰 직각삼각 보라 했잖아. 큰 거 이제 큰 거 봐야 돼. 자, 그러면은 여기 큰 직각삼각형에서 요 길이 높이가 뭐였어? 탄젠트 47도였지? 얼마야? 1.07이지? 따라서 답은 몇 번? 5번 되는 거야. 그러면 2번, 3번도 한번 같이 해볼 텐데 2번, 3번 값이 뜬금없이 몇 도야? 43도거든.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 그지? 여기 43도잖아. 자, 그런 다음에 이 빗변의 길이 항상 얼마야? 1이지. 왜? 4분원의 반지름 길이. 그럼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아는 그 코사인 공식을 쓰면 돼. 코사인은 뭐였어? 이 각을 이렇게 감싸 안으라 했잖아. 직각으로 끝나도록. 따라서 뭐분의 뭐야? 이거. 코사인 43도는 여기 빗변 1 있지. 1분의 요 길이인 거야, 요 길이. 근데 이 길이가 얼마야? 요 길이 0.73이지. 따라서 0.73이 돼야 돼. 2번 틀렸고. 그 다음에 자, 탄젠트 43도 보자. 탄젠트 43도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43도잖아? 그지? 근데 탄젠트 값은 내가 뭘 보라 했어? 큰 직각삼각형 보라 했지, 그지? 근데 큰 직각삼각형은 마찬가지로 여기도 43도거든? 왜 두 개는 닮음이니까 내각이 서로 똑같아. 자, 그럼 몇 분의 뭐야? 요거 분의 요거가 되겠지. 근데 이 길이는 얼마니? 1.07이고 그 다음에 요 길이 자체가 1이기 때문에 1.07분의 1이 돼야 돼. 근데 어쨌든 1.07 아니잖아. 그래서 틀린 거야. 그래서 5번이야. 자, 그럼 하나만 딱 더 할게. 20번. A가 45도와 90도 사이야. 내가 기준선이 뭐라 했어? 45도라 했지? 자, 45도일 때 생각해보자. 이때는 사인과 코사인이 같은데 45도보다 더 크니까 이때는 밑변이 높이보다 더 작아지지. 높이가 더 커지는데 밑변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더 커? 사인이 코사인보다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 머릿속으로 떠올릴 줄 알아야 돼. 밑변보다 높이가 더 큰 거를 이해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단형의 탄젠트 값이 이 두 개보다는 훨씬 더 크겠지. 왜? 탄젠트 45도가 딱 1인데 45도보다 크니까 각도가. 자, 그러면 너네가 이제 중3 1학기 때 배웠듯이 루트 안에 있는 제곱은 사라진 대신에 뭐가 생겨? 절대값 생겨. 그럼 얘를 간단히 바꾸면 절대값 코사인 A 마이너스 사인 A. 아이고. 밑에다 써야겠다. 다시 절대값 코사인 A 마이너스 사인 A고 그 다음에 여기를 바꾸면 플러스 절대값 탄젠트 A 마이너스 코사인 A네. 자, 절대값을 어디서 줄 거면 요 안에 있는 것 중에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사인이 코사인보다 크기 때문에 작은 거에서 큰 거 뺐으니 음수로 나오지. 그럼 마이너스로 붙어서 나와야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코사인 A 플러스 사인 A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분배법칙하면 그 다음에 탄젠트 값이 제일 크기 때문에 큰 것이 작은 거 뺐어. 그럼 얘는 양수야. 그럼 그대로 나오지. 탄젠트 A 마이너스 코사인 A. 그래서 계산하면 탄젠트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 A가 두 개 있으니까 탄젠트 A 마이너스 2 코사인 A 그 다음에 사인 A는 하나 더 있네. 이게 답이겠네. 그럼 몇 번이야? 어디 있지? 아, 5번 있네. 난 지금 순서를 다르게 쓴 거야. 일단 답은 5번 되겠다. 자, 밑에 있는 거 두 개는 내가 한번 숙제로 넘겨볼게. 여러분들 꼭 풀어봐. 8번, 11번은 숙제를 한번 꼭 해보길 바라고 답은 미리 체크해냈다. 얘들아, 드디어 삼각비 파트에서 마지막 단원인 활용 파트야. 이까지 한다고 고생했고 우리 빨리 마무리하고 쉬자. 자, 여기서는 길이 활용도 있고 넓이 활용도 있는데 첫 번째는 길이 활용부터 할 거야.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삼각형의 한 길이를 삼각비로 나타내는 게 목표야. 그런데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이나 교과서를 보면 다 이렇게 표현됐는데 난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만의 방법으로 같이 해보자. 쌤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거든. 잘 봐. 알려준 것 곱하기다. 그쪽 방향의 삼각비야. 이것만 기억하자. 뭐라고? 알려준 것 곱하기 그쪽 방향의 삼각비. 여기서 그쪽 방향인 게 뭐냐면 알려준 거에서 구하고자 하는 쪽의 방향이야. 잘 봐. 예시를 통해서 알려줄게. 첫 번째 그림 보이지? 여기서 삼각비 활용 중에서 첫 번째 목표가 이 길이 있잖아. 주어진 거 말고 두 변의 길이를 삼각비로 나타내는 게 목표인데 여기서 알려준 거 곱하기 그쪽 방향의 삼각비가 뭐냐면 이 길이나 이 길이는 무조건 첫 스타트가 뭐냐면 알려준 거 곱하기야. 근데 알려준 게 뭐야? 2거든. 그래서 2 곱하기로 시작하면 돼. 되지? 알려준 거 곱하기 그리고 그쪽 방향의 삼각비가 뭐냐면 요 각도에 대해서 알려준 거에서 구하고자 하는 쪽의 방향이야. 정말 중요해. 어디서? 알려준 거에서 구하고자 하는 쪽의 방향. 알려준 게 지금 여기 빗변이잖아. 자, 그러면 어디 방향이냐면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이 높이지, 요 길이지, 요 길이. 그래서 여기서 이쪽의 방향이야. 그럼 이쪽 방향은 뭐야? 이 각에 대해서 사인이지. 그래서 뭐만 곱하면 되냐면 사인 38도를 곱하면 돼. 따라서 이 길이 자체가 2 사인 38도가 되고,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야. 먼저 알려준 거 2지. 알려준 거 곱하기, 이제는 방향이 알려준 건 여기고 구하고자 하는 게 여기지. 그래서 이렇게 가야 돼. 이 각에 대해서 그 뭐야? 코사인 38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알려준 거 곱하기 그쪽 방향의 삼각비만 기억하자. 자, 오른쪽 그림 볼게. 좀 응용됐는데 잘 봐봐. 이제는 알려준 게 4야. 자, 요 길이부터 구해볼게. 요 각에 대해서 38도에 대해서 먼저 제일 처음 어떻게 하라고? 무조건 알려준 것 곱하기 4를 알려줬잖아. 그 다음에 방향이 여기서 요까지지. 왜? 알려준 게 여기고 구하고자 하는 게 여기니까. 그러면 이 각에 대해서 이거분의 이거니까 뭐야? 탄젠트 38도가 돼. 자, 그런 다음에 빗변해보자. 빗변. 이렇게 이게 좀 어려운데 잘 봐봐. 내가 지금부터 요 길이가 구하고자 하는 거거든. 그런데 무조건 첫 스타트는 뭐라고? 알려준 것 곱하기. 근데 잘 봐봐. 알려준 게 여기거든. 이 각에 대해서 여기거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여기야. 그러니까 방향이 어떻게 돼? 이렇게 가지. 근데 생각해봐. 우리가 38도에 대해서 코사인은 이 방향이 아니라 요거였잖아. 그치? 거꾸로란 말이야. 그런데 이게 코사인인데 지금 거꾸로 갔지? 거꾸로 가는 경우는 뭐 해주면 되냐면 역수만 취해주면 돼. 무슨 말이냐고? 그러니까 38도에 대해서 코사인인데 그게 거꾸로니까 뭘 곱해주냐면 코사인 38도 분의 1만 곱해주면 된다. 그런 얘기야. 좀 어렵지?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경우에는 역수만 해주자. 자, 한 번만 더 연습할게. 밑에 거 해보자. 자, 밑에 것도 잘 봐봐. 알려준 게 3이네. 자, 이 길이부터 해보자. 뭐야? 알려준 것 곱하기,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쪽의 방향인데, 요 각에 대해서. 여기서 이쪽으로 가겠네. 왜? 알려준 게 여기잖아. 구하고자 하는 게 여기야. 그럼 이렇게 가야 돼. 근데 우리가 38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는 거를 탄젠트를 하잖아. 근데 거꾸로니까 뭐야? 탄젠트 38도 분의 1이라고 하면 돼. 거꾸로 가면.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빗변을 구해볼 텐데, 이 길이 구하고 싶어. 이 각에 대해서. 자, 알려준 게 3이지. 그럼 무조건 알려준 것 곱하기. 자, 방향이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여기를 알려줬잖아. 여기 높이. 여기서 일로 가야 돼.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를 사인이라 하지. 이 각에 대해서. 그럼 사인의 거꾸로니까 사인 38도 분의 1만 곱해주면 돼. 조금 익숙해졌지.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할게. 자, 이 그림 봐봐. 이것도 해볼 텐데 자, 높이부터 해보자. 이 길이. 자, 근데 각도를 내가 일부러 두 개를 표시했거든. 어떤 문제는 38도를 이용할 때가 있고 어떤 문제는 52도를 이용할 때가 있어. 한번 둘 다 이용해볼게. 자, 난 첫 번째로 38도부터 이용한다. 그럼 이 길이 뭐지? 그냥 7. 아까 뭐였어? 요 알려준 거에서 구하고 준 쪽이니까 그냥 사인이지? 그럼 사인 38도가 돼.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지? 이 38도에 대해서는 알려준 게 여기고 구하고 준 게 여기지. 그러면 알려준 거 곱하기 코사인 38도가 되겠다. 그런데 이번엔 뭐 할 거냐면 이번에는 여기 52도에 대해서도 한번 나타내보자 그런 얘기야. 자, 요 길이 구할게. 그러면은 무조건 알려준 것 곱하기 알려준 게 7이면 변함이 없지. 그 다음에 요 각에 대해서 알려준 거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여기지. 그럼 이렇게 가야 되니까 코사인이야. 코사인 52도. 놀랍게도 요 두 개는 똑같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요 길이 체크해볼게. 요 길이. 이거는 빨간색으로 가볼게. 자, 이제 이 길이 체크할 건데 요 길이는 마찬가지로 알려준 거 7이지. 알려준 것 곱하기 이 각에 대해서 알려준 거에서 구하고자 하는 쪽이니까 요쪽이네. 요렇게네, 그지? 그러면 52도에 대해서 요렇게는 뭐야? 사인이잖아, 그지? 사인. 따라서 사인 52도를 곱해주면 돼. 놀랍게도 이 두 값은 똑같은 값이야. 이해되지? 이렇게 왔다 갔다 응용할 줄 알아야 돼. 이것만 기억하자. 알려준 거 곱하기 그쪽 방향의 삼각비. 자, 그러면 문제를 좀 풀어볼까? 1번부터 해볼게. 다음 그림의 직각삼각형에서 x값을 모두 고르래. 잘 봐. 핵심은 모두 골라야 되는데 일단은 자 50도가 주어져 있고 알려준 게 10이네. 그럼 어떻게 해? x는 알려준 거 곱하기 그쪽 방향인데 그쪽 방향이란 게 알려준 데에서 구하고자 하는 쪽.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겠네. 그럼 50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코사인의 거꾸로네. 따라서 코사인 50도분의 1이라서 얘가 될 수 있는 건 1번 되겠네. 근데 하나 더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다른 각도로 한번 보란 얘기야. 여기 40도가 있잖아. 이 40도에 대해서도 한번 해석해 보자. 그럼 40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알려준 거 10이니까 10 곱하기 이번에 얘에 대해서 자 알려준 게 여기지. 그럼 파란색 잘 봐봐. 여기가 알려준 데에서 구하고자 하는 쪽이 여기잖아. 구하고자 하는 쪽이. 자 근데
지금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방향이 근데 우리가 거꾸로 가는 걸 sin 1을 하니까 이제는 sin 40도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지? 따라서 1번, 2번이다. 자, 2번. 그 다음에 BC 길이 구하랬는데 AB 길이가 6이래. 자, BC 길이 구하자. 이거 바로 할 수 있겠지? 어떻게 하니? 알려준 거 6 곱하기 그쪽 방향 이렇게 가면 되겠네, 그지? 그래서 코사인 30도. 코사인 30도는 우리가 2분의 1 루트 3이니까 약분해서 3 루트 3인 2번 되겠다. 그 다음에 3번 해보자. 자, 직각삼각 ABC에서 BC 길이 구하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길이 구하고 싶어. 그럼 알려준 거 10 곱하기 이번에는 이 각에 대해서 잘 봐. 자, 알려준 데에서 구하고자 하는 쪽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니까 탄젠트네. 따라서 뭘 곱하면 돼? 탄젠트 32도로 곱해주면 된다. 근데 0.6이라 돼 있으니까 10 곱하기 0.6이 하면 6점이라서 3번 되겠다. 그 다음에 13, 14, 15번은 이건 문제만 띄워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잠깐 멈춰두고 풀어보길 바래. 이해 안 되면 언제든 댓글에 질문 달아주고. 자, 이제 너네가 일반 삼각형으로서의 활용을 배울 텐데 이 단원의 이름이 보조선 긋기야. 자, 근데 여기 밑에 보면 뭐 두 변의 길이와 긋기 양각할 때,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와 그 양각할 때, 이렇게 제발 공식화해서 외우지 말고 그냥 상식적으로 접근해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삼각비라는 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어디서만 얘기하기로 했지? 직각 삼각형에서만 얘기하기로 했어. 그럼 너네가 문제를 봤을 때 만약에 직각이 없다? 그럼 단연히 무슨 생각 들어야 돼? 보조선을 그어서 직각을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 자, 밑에 문제 보자. 자, 여기서 AC 길이 구하랬는데 여기 1번 보면 직각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지금 이 상태로서는 이 삼각비를 쓸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수선을 그어야 돼, 보조선. 그러면 가능성이 세 가지가 있지. A에서 이렇게 수선을 긋던지 아니면 B에서 긋던지 아니면 C에서 긋던지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걸 결정하는 기준이 이 특수각이야. 특수각을 해치면서 보조선을 긋는 건 아니야. 그럼 B에서 수선 그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긋냐면 여기서 A에서 이렇게 수선을 긋는 게 좋다는 얘기야. 그럼 잘 봐. 너네가 좋아하는 여기 30도, 60도, 90도 직각삼각형 보이지? 그럼 1대 2대 루트 3이라고 앞에 배웠잖아. 그럼 요 길이가 얼마니? 요 길이가 2가 될 거고 요 길이는 1대 루트 3이니까 2 루트 3이 될 거야. 그런 다음에 잘 봐. 요 길이가 2잖아? 그럼 남아있는 이쪽 길이는 얼마니? 5가 되겠지.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C 길이 구할 거면 어떻게 하면 돼? 요 수선의 발을 우리가 H로 둘게. 그럼 삼각형 AHC도 직각이잖아. 여기서 피타고라스를 쓰면 되겠지, 그지? 따라서 피타고라스 쓰면 AC의 제곱은 두 배의 제곱, 여기 2루트 3 제곱하면 10이지, 더하기 5를 제곱하면 25니까 얼마야? 37임을 알 수 있어. 따라서 여기서 1번의 AC는 얼마? 루트 37을 알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상식으로 접근하는 거지, 유형 나눠가지고 외우지 말란 소리야. 그 다음 두 번째 2번 봐봐. 이것도 직각이 없기 때문에 너네가 직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보조선을 그어야 돼. 자, 그런데 내가 말하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이 특수각을 쪼개지 않아야 돼. 특수각을 해치면서 그으면 안 되기 때문에 A에서 보조선 긋던지 C에서 그으면 되는데 A에서 긋잖아.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밑변이 해쳐져. 6루트 2가 갈라지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C에서 긋는 게 좋아. C에서 보조선을 쭉 그어볼게. 이렇게 긋잖아. 그러면 여기가 직각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여기가 45도가 되잖아, 그지? 그럼 여기 몇 도? 여기 30도가 된다. 그 다음 여기는 몇 도니? 60도. 그래서 1대 1대 루트 2잖아. 그럼 요 길이가 얼마일까? 1대 루트 2인데 루트 2 파트가 6루트 2니까 6이 되겠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6이 될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이제는 최종적으로 구할 게 요 AC잖아, 그지? 자, 그러면 요 길이 대 여기가 1대 2고 60도 기준,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3만큼 차지하지. 자, 그런데 내가 AC를 아니까 여기 요 수선의 발을 H를 할게. 그러면 AC 대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이 CH 길이의 비리 몇 대 몇이야? 2대 루트 3이 되겠네. 자, 근데 CH가 얼마니? 실제로 6이잖아. 그러면 내항이고 외항이고 할게. 안에 것끼리 곱하면 6이 12. 그 다음에 루트 3 곱하기 AC.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지, 그치?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AC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양변에 루트 3 나누면 루트 3분의 12가 돼서 분모 문자의 루트 3 곱하면 3분의 12 루트 3. 따라서 4 루트 3임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 보조선은 상식적으로 긋는데 이제 특수각을 해치지 않으면서 긋자. 자, 그 다음에 밑에 두 문제도 연습 한번 해볼게. 자, AC 길이 이 4번은 쉬워. 왜? 이미 보조선에 그어져 있기 때문에 한번 빠르게 해보자. 이 길이 구할 텐데 잘 봐. 여기 30도야. 그리고 60도 기준 1대2니까 이 길이는 2가 되고 그럼 여기 남은 이 길이는 얼마? 4가 될 거고 그 다음 이 길이 얼마니?
여기 대 여기가 몇 대 몇이야? 1대 루트 3이니까 루트 3 곱해서 2 루트 3. 따라서 요 길이를 피타고라스를 써보면 AC의 제곱은 2 루트 3 제곱하면 12 더하기 4, 4, 16. 그래서 28. 그럼 답은 루트 28인데 얘는 2 루트 7이지. 따라서 1번이고. 그 다음 5번도 마찬가지로 여기 특수각이 60도잖아. 그럼 60도를 해치지 않으면서 그으려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A에서 긋지 말고 C에서 긋자. A에서 그으면 이 밑에 있는 40, 요 길이가 해치니까 그럼 여기 90도가 될 것이고 여기 30도가 될 거야. 그치? 그럼 여기는 45도네. 그러니까 여기도 45도가 되겠다. 이렇게 간단하지, 그치? 자, 그런 다음에 60도 기준 1대2니까 짧은 거는 20이 될 거야. 40의 절반. 그러면 요 길이는 얼마가 될까? 1대 루트, 1대2 대 루트 3이기 때문에 20 루트 3이 되겠지.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H 길이는 1대 루트이니까 이 길이에다가 뭐만 곱하면 돼? 루트 2만 곱해서 답은 4번 되면 알 수 있어. 자, 다음으로 새로운 유형인 높이 구하는 유형 할 건데 이게 예각삼각형일 때랑 둔각일 때랑 좀 방법이 다르거든. 근데 전체적인 방법이 뭐냐면 일단 높이를 무조건 h라도 높이를 반드시 h라 두고 주어진 걸 이용해서 식만 세우면 돼. 자, 무슨 말인지. 그리고 여기 적혀 있는 거 뭐 예각이면 더하고 둔각이면 뺀다는 말 있지. 이거는 내가 문제를 풀면서 알려줄게. 그리고 밑에는 이 공식은 절대 외우지 마. 자,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방법만 기억해. 높이를 h라 두고 주어진 걸 이용해서 식 세우는데 예각이면 더하고 둔각이면 뺀다. 잘 봐봐. 6번. 요거는 지금 주어진 게 30도 45도니까 예각 삼각형이 주어진 거라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AH 길이 구하랬는데 이게 높이잖아. 그래서 뭘 처음 어떻게 한다? 높이를 h라 둔다. 그 다음에 내가 아까 뭐라 했어? 주어진 걸 이용해서 식 세우라 했는데 여기서 주어진 게 뭐냐면 여기가 주어진 거야. 12가 주어졌잖아. 그럼 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 여기 이 길이 있지. BH 길이와 CH 길이를 두 개 더해서 10이라고 세울 거야. 그래서 BH 더하기 CH가 10이다 라고 식 세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각이면 아까 더하라 했던 거야. 문제를 풀면서 익혀보자. 자, 일단 여기서 이제 특수환경 두 개 보이지? 먼저 AHC를 봐봐. 그럼 1대 루트 2이기 때문에 여기 AH와 HC가 같지? 그럼 이게 H. 그 다음에 여기가 30도인데 60도를 여기 60도잖아? 그럼 60도 기준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1대2라서 여기는 2의 H고 남아있는 부분은 루트 3만큼 차지하니까 H 루트 3 되겠네. 그래서 요 길이와 요 길이 더하면 10이다. 식 세울게. H 루트 3 더하기 H는 12. H로 묶어버릴게. 그럼 루트 3 더하기 1이 12가 될 것이고 양변에 루트 3 플러스 1로 나눠주면 되겠네. 그럼 H는 루트 3 플러스 1분의 12. 자, 분모 문자에 루트 3 마이너스 1을 곱해줘서 유리화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럼 분모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 얼마냐면 2가 되고 2분의 12의 루트 3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답은 1번임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뒤에 있는 둔각 삼각형도 풀면서 좀 더 익혀보겠지만 일단 높이 구하는 유형은 어떻게 하라 했어? 여기 높이를 일단 h라 두고 주어진 식을 이용할 건데 주어진 게 10이니까 이 12를 이용할 거야. 그런데 BH와 CH를 더해서 12가 돼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예각이면 아까 얘기했지만 예각이면 더해서 식 세우기야. 조금 어렵지. 그래서 한두 문제 정도만 더 풀어볼게. 22번 보자. 22번 마찬가지로 높이 구하라 했고 예각인 경우네. 그래서 높이를 일단 h라 둔다. 그 다음에 식 어떻게 세울 거야? 알려준 게 뭐지? 8이잖아. 그래서 BH 더하기 CH가 8이라고 식 세울게. 그래서 BH와 CH를 더해서 8이라고 식 세울 거야. 그런데 일단은 오른쪽에 있는 거 AHC를 보면 60도 기준 여기 짧은 거 대 긴 거는 1대2대 여기는 루트 3만큼 차지하지, 그치? 그럼 여기가 1대 루트 3이기 때문에 요 길이에다가 루트 3분의 1을 곱하면 CH 길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 1만큼 차지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 루트 3분의 H가 된다. 그런 얘기야. 자, 유리화하면 3분의 H 루트 3이 되겠지. 자, 그런 다음에 왼쪽 거 보자. 여기는 45도 1대 루트 2이기 때문에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뭐로 똑같아? H로 같은 거지. 그래서 결국 BH 길이는 H고 CH는 3분의 H 루트 3이야. 그럼 두 개 더해서 자, H 더하기 3분의 H 루트 3이 지금 8이다. 식세우면 되겠네. 자, 여기서 H 구하면 되는데 어떻게 할까? 양변에 일단 3을 곱할게. 그럼 3H 플러스 그 다음에 h 루트 3이 24가 되고 요거 h로 묶어버리면 3 플러스 루트 3이 나오지 얘가 24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양변에 얘 역수를 곱하면 h는
3 플러스 루트 3분의 24. 그 다음에 분모 문자에 얘 중간에 부호 바꾼 거 곱하자. 3 마이너스 루트 3.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루트 3 곱하면 분모는 이 합차 공식에 의해서 9에서 3 빼니까 6분의 24.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네. 그래서 약분하면 4가 생기고 그럼 답은 몇 번이야? 1번임을 알 수가 있는 거야. 높이 구하기 두 번째 유형인데 이제는 둔각 삼각형의 경우 높이를 구해볼 거야. 자, 아까 얘기했지만 높이 구하는 방법은 항상 이거야. 뭐냐면 여기 높이를 h라 두고 구하고자 하는 높이를 뭐라 둔다? h라 두고 주어진 걸 이용해서 식 세우면 되는데 아까는 예각 했었잖아. 예각이면 더하고 둔각이면 뺄 거야. 그럼 잘 봐. 이제 둔각을 할 건데 여기 둔각 삼각형의 경우 이 공식은 외우지 말고 전혀 외우는 거 아니야. 자, 문제를 바로 볼게. 여기서 이 둔각이 보이잖아. 왜 45도 옆에가 135도 여기 둔각 보이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빼서 식 세울 거야. 빼서 제일 처음에는 높이를 구하고자 하는 높이를 h로 둔다. 그 다음에 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면 주어진 게 10이잖아. 이 주어진 걸 이용해야 돼. 그럼 쟤를 이용할 거면 어떻게 해야 돼? 전체 길이 bh 있지. 거기서 뭘 빼면 돼? ch를 빼서 10이다. 그래서 둔각이면 빼서 식 세울 거야. 이렇게 식 세울 건데 자, bh 먼저 구하자. bh를 구할 거면 여기 이 각이 몇 도니? 60도지. 여기 30도 있으니까. 그래서 60도 기준 1대 2대 루트 3. 따라서 요 길이대가 루트 3만 곱하면 bh가 나오니까 얘는 루트 3 h가 되고 그 다음 빼기 ch는 요 길인데 여기는 이제 45도 45도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 똑같지. 1대 1대 루트 2. 그래서 그냥 h야. h. 얘가 10이네. 자, 그럼 h로 묶을게. 그 루트 3 마이너스 1이 10이 되고 양변에 얘로 나누면 h는 루트 3 마이너스 1분의 10 되겠네. 그 다음에 분모 문자에 유리월에 해주기 위해서 여기 루트 3 플러스 1을 곱하자. 분모의 부호 바꾼 거, 중간에 부호 바꾼 거. 자, 그럼 분모는 이제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 거 제곱이니까 얘가 얼마냐면 2야. 그럼 얘랑 약분돼서 5가 되겠지. 그래서 답은 5에다가 루트 3 플러스 1이라서 4번임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둔각에는 무조건 뭐 하자? 빼서 식 세우자는 얘기야. 자, 얘들아, 이제 정말 마지막 파트야. 삼각비에서 활용의 마지막 파트. 넓이에서 활용이야, 넓이에서 활용. 자, 아까는 길이에서 활용했는데, 이제 넓이를 삼각비를 구할 거야. 이게 넓이에서 활용이거든. 자, 크게 삼각형의 넓이 구할 때도 있고, 사각형의 넓이 구할 때도 있어서 두 가지 유형이 있어. 먼저 삼각형의 넓이 구하자. 자, 여기는 공식을 반드시 암기해줘야 돼. 자, 근데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볼게. 일단 이것도 예각인 경우도 있고 둔각인 경우도 있거든. 자, 첫 번째 경우 예각인 경우부터 보면 이 목표가 뭐냐? 여기 있는 삼각형 ABC 있지. 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우리가 원래 삼각형 넓이 구할 거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 그래서 지금 밑변이 A라 돼 있지.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A, 2분의 1 곱하기 A까지 해줘. 그런 다음에 뭐만 곱하면 돼? 높이만 곱하면 돼서 여기는 여기 높이잖아. 근데 이 길이가 왜 C 곱하기 사인 B인지 이해되지? 왜? 왼쪽에 있는 직각삼각형 ABH에서 알려준 거 C 곱하기 그 다음에 그쪽 방향의 삼각비라 그런 얘기야. 그래서 C 사인 B만 곱해주면 돼. 그래서 곱하기로 생각하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오거든. 자,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외울 텐데 어떻게 외울 거냐면 이제 너네가 어떤 삼각형 넓이 구할 때 굳이 높이를 구할 필요가 없이 바로 공식을 쓰자 그런 얘기야. 어떻게 하냐? 봐봐. 자, 2분을 곱해. 그 다음에 여기 AC가 뭐지? 그냥 두 변이야. 이 삼각형의 두 변을 곱해. 그 다음에 그 끼인각 있지, 여기. B가 끼인각이잖아. 두 변의 끼인각. 그 끼인각에 대한 사인값만 곱해주면 돼. 되지? 그래서 공식이 뭐냐?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을 그냥 곱하고, 두 변 곱하고, 그 끼인각에 대한 사인값만 곱해주자는 얘기야. 앞으로는 이 높이를 굳이 그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둔각도 마찬가지인데, 둔각인 경우에는 이 그림 보면 똑같이 이해될 거야. 둔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두 변 곱해. 두 변 곱해, 두 변 곱하고 그 끼인각에 대한 사인 값을 곱해주는데 여러분들이 둔각에 대한 이 사인 값은 모르기 때문에 그냥 180도에서 그 둔각을 빼줘서 값을 구한다라고 따로 외워주면 돼. 외워주면 된다. 사실 이 그림 보면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둔각이 보이면 그냥 180에서 둔각을 뺀 다음에 사인 값을 곱하자. 자, 바로 문제를 풀게. 자, 1번부터 해보자. 자, 공식 뭐였어? 이 삼각형 넓이 구해야 되는데 높이를 굳이 체크할 필요가 이제는 없다는 얘기야. 공식이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두 변 곱해 4와 3 곱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뭘 곱하라고? 끼인각에 대한 사인값 사인 45도를 곱하면 이게 넓이라는 얘기야. 근데 얘는 얼마야? 2분의 루트 2니까 여기 분모의 2, 2는 4 분자랑 만나 사라지지? 따라서 답은 3 루트 2임을 알 수가 있어. 이 넓이는. 두 번째 경우 둔각일 때도 마찬가지. 공식이 똑같아. 2분의 1 곱하기 두 변 곱해 68, 48에다가 그 다음에 끼인각에 대한 사인값인데 둔각이면 180에서 빼라 했어. 그럼 사인 몇 도? 60도가 되겠지. 근데 얘는 얼마니?
2분의 루트 3이 돼서 여기 2랑 6 약분하면 3, 여기 2랑 8 약분하면 4, 4, 3, 12 루트 3이 됨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조금만 더 해석해볼까? 1번. 자, 여기서도 삼각형 ABC 넓이네. 뭐야? 2분의 곱하기 높이 체크할 필요 없어. 두 변을 곱해 6 곱하기 10에다가 끼인 각에 대한 사인 값인 사인 60도를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고 여기 2랑 6 약분하면 3, 여기 2랑 10 약분하면 5. 그래서 5, 3, 15 루트 3이라서 5번 되겠네. 자, 2번도 마찬가지. 이번에도 둔각이네. 똑같아. 자, 2분의 곱하기 뭐해? 두 변 곱해. 12 곱하기 8 루트 2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 뭘 곱하니? 끼인 각에 대한 사인 값인데 둔각이니까 180에서 빼. 그럼 사인 45도지. 얼마야? 2분의 루트 2가 돼. 그 다음에 약분하면 2랑 12 약분하면 6, 2랑 8 약분하면 4. 그럼 6, 4, 24고 루트 2끼리 곱하니까 또 곱하기 2가 생겨서 48이 정답임을 알 수가 있어. 그냥 공식을 외워야 된다. 방금은 삼각형 넓이 했으니까 이제는 마지막으로 사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배워볼게. 이것도 넓이 공식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가 평행사변형, 하나가 그냥 일반 사각형인데 이 평행사변형 우리가 뜻이 뭐냐면 마주보고 있는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한 거야. 자, 먼저 평행사변의 넓이를 또 보자. 첫 번째, 뭐 예각일 때도 있고 둔각도 있는데 둔각일 때는 그냥 공식 똑같고 180에서 그 둔각 빼면 된다. 아까처럼 삼각형에서처럼. 자, 예각일 때만 볼 텐데 공식이 뭐냐면 그냥 두 변 곱해. 여기 A와 B를 곱한 다음에 그 사이 끼인 각에 대한 사인만 곱해낸다. 그래서 AB sin X야. 자,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선 하나 그어볼게. 대각선. 그런 다음에 우리가 평행사변형에서는 대각의 크기도 같고 대변의 길이도 같잖아. 여기가 X면 여기도 X고 여기가 B면 요 길이도 B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A니까 요 대변도 A가 될 거야. 그럼 여기 있는 두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지. SAS 합동. 그래서 넓이가 똑같잖아. 근데 아까 위에서 삼각형 넓이 공식이 뭐였냐면 2분의 1 곱하기 두 변 곱하고 끼인 각에 대한 사인 값이었어. 근데 이게 몇 개 있어? 이 사각형이니까 두 개 있지. 따라서 곱하기 2를 하면 여기 2랑 날라가기 때문에 얘만 나온다 그런 얘기야. 자, 이제부터 외울 거야. 평행사변의 넓이 공식 뭐라고? 그냥 두 변 곱하고 끼인 각에 대한 사인 값만 곱해주면 돼. 2분의 1 하면 안 돼. 자, 1번부터 해볼게. 공식 뭐야? 평행사변의 공식은 그냥 두 변 곱해. 2분의 1 안 하고 그 다음에 끼인 각에 대한 사인 값을 곱해주면 된다. 얘는 얼마야? 2분의 루트 3이지? 따라서 2랑 6 약분하면 3이고 3, 5, 15 루트 3이 되겠네. 자, 하나만 더 해볼게. 그 다음에 밑에 거. 자, 둔각일 때는 그냥 180에서 그 둔각 빼주면 된다 했어. 자, 공식 뭐지? 그냥 두 변 곱해. 8과 10을 곱해. 8 곱하기 10에다가 끼인 각에 대한 사인 값인데 150도니까 어디서 빼? 180에서 빼면 그냥 30도지? 얘는 2분의 1이잖아. 따라서 80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0임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이제는 평행사변형이 아니라 그냥 막 생긴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야. 여기서는 핵심이 뭐냐면 대각선의 길이가 핵심이거든. 그리고 평행사변형과 다르게 넓이 공식이 2분의 1이 붙어. 사각형처럼. 자, 공식이 뭐냐면 뭐 이것도 물론 증명 가능하긴 한데 공식만 잘 외워도 크게 문제가 안 돼. 공식이 뭐냐? 2분의 1이 붙고 그 다음에 뭘 곱했어? 두 대각선의 길이를 곱했어. 핵심은 대각선이다. 그래서 두 대각선의 길이 곱하고 그 다음에 두 대각선끼리 만나서 이 교점 생기지, 이 교각도 생기잖아. 그래서 두 대각선이 이루는 끼인 각에 대한 사인 값이야. 자, 공식 외웠으니까 바로 문제를 풀어보자. 그러면 2번 해보자. 자, 넓이 공식 뭐야? 평행사변형 아니잖아. 그럼 일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두 대각선의 길이를 곱해. 6 곱하기 10, 그 다음에 그 사이 끼인 각에 대한 사인 값인데 둔각이면 항상 뭐 하라고? 180도에서 빼라 했어. 그래서 사인 45도가 되겠다. 얘는 2분의 루트 2니까 여기 2랑 6 약분하면 3, 여기 2랑 10 약분하면 5. 그래서 5, 3, 15 루트 2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하고 이 시간 마무리 할게. 이것도 그냥 막 생긴 사각형의 넓이니까 공식이 뭐였지? 2분의 1 곱하기 두 대각선의 길이였지? 근데 여기 AC, 이 대각선 길이는 8 더하기 3이라서 11. 그 다음에 BD 대각선 길이는 6 더하기 4라서 10 되겠네. 거기다가 뭘 곱해? 끼인 각에 대한 사인값 얼마야? 2분의 루트 3 되겠네. 사인 60도니까. 그러면 계산하면 여기 2랑 여기 C 약분하면 5지. 따라서 분모 2가 있고 2분의 11 곱하기 5니까 55 루트 3이라서 답은 2번임을 알 수 있어. 자, 내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되고 이 영상을 통해서 삼각비를 꼭 완벽하게 익히길 바래. 물론 시간 관계상 내가 안 한 내용도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거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 영상도 올릴 건데 그걸 통해서 보충하도록 하자. 그러면 화이팅!